보통의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하면 아기한테 좋다더라. 어떤 분은 조리원에서 이 훗배아리 때문에 119 타고 복직근이 늘어나기 때문에 꽃이 핀다고 하죠. 아기 머리가 정말로 꽃갈콘을 쓴 것 마냥? 산모들에게 가장 뜨거운 주제는 단연코 분만법인데요. 수많은 썰과 다양한 후기들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우리 산모들의 고민이 더 커지실 텐데요. 과연 나에게 어떤 방법이 잘 맞을지 놓치면 아쉬운 꿀팁까지 이번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연분만을 디폴트로 보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제왕절개를 옵션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분만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보통 무통분만을 시행하시게 되는데 대학병원의 특성상 고위험 산모분들이 많았고 이 경우는 분만을 하다가 제왕절개로 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아예 날을 잡고 제왕절개를 하시는 경우도 있죠. 저는 레지던트 4년차 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는데요. 회음부 쪽이나 항문 쪽 통증보다는 배가 아픈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선택 제왕절개를 시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직장에서 출산을 해야 되니까 아랫부분을 보이는 것이 조금 민망하기도 했고요. 수술 직후에는 통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무통주사도 계속 눌렀고요. 추가적인 진통제도 최대한 많이 맞았습니다. 산모의 복부를 절개하고 자궁을 절개해서 근막을 근육으로부터 박리를 하고요. 수술이 끝날 때 이제 수철을 진행하는데 이 근막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꼬매게 됩니다. 누웠다 일어날 때, 앉았다 일어날 때 이 복근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통증이 심하죠. 근데 이 페인버스터는 근육과 근막 사이에 카테터를 위치하게 해서 약을 나오게 하기 때문에 이 근막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대 잡고 병실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제가 실제로 봤던 부작용은 없었고 불필요한 통증을 또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한간에 떠도는 썰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무통빨이 안 들으면 배에 덤프트럭이 지나가는 것처럼 아프다고 해서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출산하는 중에 아기 두상이 찌그러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우리 아기들의 머리는 성인들과는 다르게 이 두개골이 완전히 봉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모양을 가지고 좁은 산도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들 모양이 약간 머리 모양이 뾰족하기도 하고요. 이 무통주사라는 것이 통증을 없애준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10만큼 아플 게 5, 6 내지는 7, 8 정도로 아프다라는 것이죠. 이 무통이 들어가는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기 때문에 무통을 맞고 나서 전후의 통증 변화가 크게 없다라고 해도 안 들었다라고 보기는 힘든 것이죠. 결국에 이 자연분만은 엄마가 해내야 되는 몫이 굉장히 커요. 저희 엄마는 자연분만인데도 선불, 후불 다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또한 유전인가요? 사실 유전이라고 단정 지을 만한 근거는 부족합니다.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우리가 회음부 절개를 시행하고 이 절개 부위가 감염이 되거나 혈종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요. 꽃이 핀다고 하죠. 외치액이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유 후에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조리원에서 이 훗배아리 때문에 119 타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경산이거나 자궁 근종이 있으시다든지 자궁 내막증이 있는 경우에 조금 더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1, 2주 이내에 호전이 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출산 선배들의 조언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초산임에도 3, 4시간 만에 깔끔하게 분만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경산이지만 굉장히 오래 진통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고생해서 결국에는 제왕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무조건 자연분만을 하겠다. 나는 자연분만 할 텐데 제왕절개도 고민이다 하는 이 두 분들 간에 자연분만 성공률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고통에서 이 제왕절개라는 옵션이 있으면 사실 그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연분만이 무조건 좋다, 모성애가 더 강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복부를 절개하고 자궁을 절개하면서 평균적으로 자연분만보다 더 많은 출혈량을 가지게 되고요. 복부 유착을 더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의 어떤 리스크 팩터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큰 위험을 감수하고 아기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모성이라고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겠네요. 저는 몸매 관리하는 데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인데
흉곽이 확 늘어진다고 해서 벌써 우울하네요. 임신 자체가 이렇게 배가 커지면서 복직근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피할 수 없는 변화이기는 하죠. 제왕절개, 이 분만법 때문에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미이라의 골반 뼈를 보게 되면 이 미이라가 출산을 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관절의 변화가 크거든요. 그렇지만 평소 꾸준히 운동을 하셨고 또 임신 중에도 근력 운동을 같이 하셨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줄여볼 수 있을 겁니다. 애매하게 출산 예정일이 연말에 걸쳐서 고민이에요. 며칠 차이 나는 거라면 연초에 낳고 싶은데 병원에서 조정해 보신 분 계실까요? 이 시기가 참 골치가 아픈 시기이긴 합니다. 연말 연초는 특히나 아이들의 입학 시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분만 예정일이 12월 말인 경우 대략 한 40주 3일까지는 기다려 볼 수가 있습니다. 태변 흡입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더 기다리는 것은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경산의 경우에도 당연히 기다려 볼 수는 있기는 하지만 이미 한번 열렸던 자궁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진통이 좀 빨리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린다 하더라도 미리 양수 터져서 병원에 오실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딱 정의 내리긴 힘듭니다. 여러분에게 꼭 맞는 출산법을 찾으시면 순산하실 수 있으니까요. 담당 주치의와 꼭 충분히 상의하셔서 여러 방안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